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기업, 바로 MC넥스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증권사 리포트부터 재무자료, 시장 분석까지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MC넥스의 투자 매력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넥스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카메라 모듈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 미래 성장 동력은 뭘로 보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뭐 믿을만 한지,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 주가 움직임은 어땠고 시장 평가는 어떤지, 이런 투자 관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MC넥스 투자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MC넥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04년에 설립됐고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 이게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그랬죠. 그 스마트폰 같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하고 또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이게 주력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영역이 훨씬 넓어졌어요. 뭐 생체 인식 모듈이라던가 IoT 솔루션, 또 AR, VR 관련 기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행보를 보면 자동차 관련 사업, 우리가 흔히 전장 사업이라고 하죠. 이쪽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는 게 딱 보입니다. 아, 전장 사업이요? 확실히 미래 먹거리 투자가 활발해 보이긴 해요. 촬영용 카메라랑 그 전장 사업 확대, 이게 특히 눈에 띄네요. 단순 부품 공급 그 이상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카메라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촬영용 반도체 패키지 사업, 그러니까 시스라피라고 하죠. 시스템 인 패키지. 여기에 직접 뛰어들었어요. 시스표? 네, 이게 뭐냐면 여러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이렇게 싹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이면서 작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걸로 고성능 전장용 반도체 모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율주행이나 오지통신, AI 같은 미래 핵심 기술하고 바로 연결되는 분야라서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행보라고 할 수 있죠. 와, 반도체 패키징까지 직접 한다니 기술적인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CES 2025에서는 그 XR 기기용 초소형 3D 2F 카메라도 선보였다면서요? 네네. 빛 쏴서 돌아오는 시간 측정해서 3D 깊이 정보 파악하는 그 기술이죠. 이걸 보면 XR 시장 진출도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디지털 헬스케어용 생체 인식 센서 모듈, 심지어는 구동계,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사업을 스마트폰 카메라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 얘기도 나오던데, 이야, 정말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네요. 그렇죠.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인도 시장 공략인데요. 하반기에 한 2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현지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요. 아, 인도 공장이요? 네, 이게 그냥 생산 기지 하나 더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 직접 딱 뿌리를 내리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기술 중심의 M&A도 계속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늘리고 또 전장 제어기 시장에서 영향력 키우려는 움직임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야, 투자가 정말 공격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실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실적에 이걸 뒷받침해 주는지 궁금한데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추세를 좀 보죠.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21년에 1조 3,700억 원 이게 정점이었고 22년에 1조 1,575억, 23년에는 1조 470억 원으로 조금씩 줄었어요. 이게 혹시 스마트폰 시장 영향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었죠. 스마트폰 시장 둔화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24년 예상치가 1조 5,045억 원, 25년에는 1조 945억 원으로 다시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부터는 그 전장 사업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매출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보면 2021년에 1,007억, 22년 155억, 23년 111억, 그리고 24년, 25년 예상치도 각각 1,006억, 1,0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주춤하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흑자를 지켜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매출이 줄어도 흑자를 냈다. 네, 이건 뭐 비용 관리를 잘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익성 좋은 제품 비중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 있죠. 특히 올해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봐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고 순이익은 26%나 증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네요. 그럼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고가는 좀 튼튼한가요? 자산이나 부채 상황을 좀 봐야 할 텐데요. 보니까 연결 기준 유동 자산은 대략 한 5천억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 부채는 한 2천억 원 수준. 뭐 자료 시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그런 것 같네요. 여기서 진짜 인상적인 건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요? 네, 2021년에 한 24%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14%대까지 낮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되고요. 이게 제조업 특히 이렇게 신사업 투자를 활발히 하는 기업치고는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오, 14%면 정말 낮은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앞으로 뭐 추가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여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전략적인 유연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자본 구성을 봐도 24년 1분기 기준으로 자본금은 89억 원인데 이익잉여금이 무려 2,115억 원이에요. 이야, 꾸준히 벌어서 잘 쌓아왔다는 증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재무 상태는 아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무가 이렇게 탄탄하다니 투자자 입장에선 확실히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MC넥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가치평가 지표들, PBR, ROE, PER 이런 걸 좀 봐야 할 텐데 근데 이 자료마다 수치가 꽤 다른데요? 아, 네네. 어떤 자료는 PBR이 5.42로 코스닥 평균보다 훨씬 높고 PER은 11.82로 평균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PBR이 1.36으로 적정 수준이고 PER은 8.48로 업종 평균보다 낮아서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분석 시점의 주가라던가 또 사용하는 실적 데이터 기준, 뭐 과거 실적이냐, 예측치냐, 연결이냐, 별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중요한 점을 시사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죠? 이렇게 평가가 엇갈린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MC넥스의 그 미래 성장 가치를 현재 주가에 얼마큼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현재의 안정성 대비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확신 수준이 분석가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다른 걸 넘어서 시장의 평가가 아직 하나로 딱 모이지 않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PBR이나 PER 같은 지표는 그 절대적인 숫자 하나만 딱 보기보다는 추세를 보거나 아니면 동종업계랑 비교하거나 또 여러 분석 리포트를 좀 종합적으로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ROE인데요. 자기자본 이익률. 이게 9.81 정도로 코스닥 평균 1.70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요. 아, ROE는 높군요. 네, 이건 MC넥스가 가진 자본을 활용해서 수익을 상당히 잘 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호죠. 그렇군요. 주주 구성은 좀 어떤가요? 누가 이 회사의 주인인지도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민동욱 대표 외 특시관계인이 한 29.4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6월 기준이고요. 네, 창업재 중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사주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9.35%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꽤 많네요. 그렇죠.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건 뭐 나중에 주가 안정이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뭐 소각 같은 거요. 그런 걸 펼칠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외국인 지분율도 최근 기준으로 한 15% 수준이면 적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은 좀 소극적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에 부담을 줬다. 이런 분석이 8월 리포트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외국인 수급이 좀 발목을 잡았군요. 그럼 최근 한 3개월 동안 있었던 주요 닐스나 시장 움직임,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9월에 민동욱 대표가 훈장 받으셨다는 얘기랑 핸드셋 상장 기업 브랜드 편판 2위 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네, 그런 소식들은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8월에는 대신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7,000원 제시하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었죠. 또 그 자율주행차하고 로봇용 카메라 사업 확장 기대감 때문에 로봇 센서 관련주로도 언급되기 시작했고요. 로봇 테마에도 엮이는군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8월에 나온 다른 리포트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 불균형, 이게 주가 하락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랑 부담 요인이 같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국내외 정책 변화 같은 건 MC넥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훈장 수훈 같은 건 정부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죠. 정부의 R&D 지원 확대라던가 수출 장려 정책 같은 산업 육성책은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반대로 특정 국가랑 무역 갈등이 심해진다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면 수출 비중이 높은 MC넥스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글로벌 IT 및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레벨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언제부터 허용하느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요. 자율주행 레벨 같은 거요? 네, 이게 MC넥스 핵심 사업인 차량용 카메라 모듈 수요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MC넥스가 현재 시장에서 주로 묶이는 테마는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워낙 발걸친 분야가 많아서요. 핵심은 역시 카메라 모듈하고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강력한 테마죠. 역시 그 두 가지군요. 네, 여기에 추가로 로봇, 특히 그 휴거노이드 로봇 관련 기대감이 좀 있고요.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기기 부품, 그리고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SIP나 OSAT 같은 후공정, 패키징 기술,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 진출이라는 테마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MC넥스의 특징이면서 또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바로 어제 2025년 9월 16일 주가 움직임은 어땠나요? 자료를 보니까 종가는 한 29,8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마감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중고가는 3만 원 초반이었고 저가는 29,000원 중후반. 하루 등락률로 보면 소폭 하락했거나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장 초반에 잠시 좀 상승 시도가 있긴 했는데 힘이 좀 붙였는지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결국 제자리 걸음 아니면 약간 밀리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큰 변동성은 없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죠. 이날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원인,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악재라도 있었던 걸까요? 16일 당일에 MC넥스 자체적인 특별한 악재성 공시나 뉴스는 없었어요. 시장 전체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명확한 하락 원인을 딱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 8월 리포트에서 지적됐던 그 수급 문제 있잖아요. 그게 계속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 문제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 이런 게 주가 상승을 좀 제한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8월 중순 주가 하락 때 그때 하루에 한 2.5% 정도 빠졌거든요. 그걸 언급하면서 이건 개별 기업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악재보다는 시장 전반이나 수급 영향일 수 있다. MC넥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특히 아까 전장 사업에 힘을 쏟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성과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MC넥스는 이미 국내 차량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어요. 국내 1위군요. 네, 물론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바일 카메라 모듈이 한 70% 정도로 제일 크긴 합니다만 자동차 부품으로의 전환 속도가 정말 빨라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25%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43%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1차 협력사라는 점도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되고요. 그렇다면 MC넥스가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 그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단연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네, 스마트폰에서 쌓았던 그 고화소, 고성능 카메라 기술을 자동차용으로 성공적으로 이전을 했고요. 여러 대 카메라를 통합 제어하는 멀티 카메라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의 눈 역할을 하는 ADAS 기술 있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고급 이미지 처리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예요. 기존에 베트남, 중국 공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도 공장까지 설립하면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주요 고객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베트남 공장을 축으로 한 비용 효율성입니다.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공장을 주력 생산 기지로 활용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뛰어난 기술력, 다변화된 글로벌 생산망,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 세 가지가 MC넥스의 경쟁 우위군요. 그럼 앞으로 MC넥스는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역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2조 원 달성이라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2조 원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10 사업하고 기존 주력인 카메라 모듈 사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MC넥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이 급성장하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면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R&D를 통한 기술 혁신하고 또 인도 시장 공략 같은 글로벌 확장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MC넥스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장 산업 핵심 수혜주 관점입니다. MC넥스는 자율주행, 로봇, XR 같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의 핵심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죠. 장기 투자 관점. 네. 둘째는 신사업 모멘텀 활용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한다거나 인도 공장이 성공적으로 가동돼서 성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사업이 구체화된다거나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을 노려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타이밍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할 분할 매수 접근입니다. 현재 주가 9월 16일 기준 약 3만 원이 1년 내 최고가 37,500원보다는 낮지만 최저가 22,000원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을 감안해서 미리 설정한 가격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이 위험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분석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매수 가격대나 목표 주가도 제시했던데요. 참고 삼아 좀 알려주시죠. 네, 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최근 주가 흐름이나 지지선 이런 걸 고려해서 1차 매수 구간으로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를 제안했습니다.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네, 만약에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주가가 추가로 밀린다면 27,000원 아래 구간에서 2차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덧붙였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이 8월에 제시한 37,000원을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PER 기준으로 보면 또 저평가 가능성도 언급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석과 목표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간 배당 수익률은 한 2.67%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죠. MC넥스 투자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 이건 뭐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불확실성하고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네, 최근 주가 흐름에서도 보셨듯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시장 분위기나 거시 경제 상황,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 둔화라던가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위험인데요. 일부 분석에서 PER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은 좀 역설적이지만 시장이 아직 MC넥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만큼 수익성이 개선되는지가 주가에 매우 중요할 겁니다. 또 현재 부채 비율은 매우 낮지만 인도 공장 건설 같은 대규모 투자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재무 건전성이 계속 잘 유지되는지 이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기술 및 경쟁 환경 위험입니다. MC넥스가 속한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국내외 경쟁사들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지속적인 R&D 투자와 성공적인 기술 혁신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경쟁 우위를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및 외부 요인입니다. 베트남, 중국, 인도 이렇게 해외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지 정치 상황 변화나 예상치 못한 규제 도입, 환율 변동 같은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요인들도 꼼꼼히 짚어주셨네요. 오늘 저희는 MC넥스라는 기업을 투자자의 시각에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에서 출발해서 자율주행, 로봇, XR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중요 플레이어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탄탄한 재무 상태와 인도 시장 진출 같은 구체적인 실행력, 이런 점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국내 차량용 카메라 시장 1위라는 확고한 지위, 그리고 여기서 검증된 기술 경쟁력은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최근 다소 부진했던 주가 흐름이라던가 자료에 따라 좀 엇갈리는 시장 평가 지표들, 그리고 방금 짚어본 시장 불확실성, 경쟁 심화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나 추천 매수 가격 같은 정보는 유용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되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MC넥스의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 답을 찾아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MC넥스가 언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구동계, 액추에이터 사업 확장 가능성. 과연 이것은 아직 먼 미래의 막연한 기대감 수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 부분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MC넥스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